안녕하십니까. 오시아드의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 심충수 그리고 해양 심충수로 만든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심충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해양 심충수라는 게 뭐냐? 해양 심충수, 해양하니까 바다죠. 바다에 있는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물하고 어떻게 틀릴까, 이런 문제들이 좀 궁금해지게 됩니다. 해양 심충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북극이 있습니다. 남극이 있죠. 북극과 남극하고는 차가운 곳이고 빙산이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 북쪽으로 흘러서 가고 남쪽으로 흘러가서 이 차가운 남극하고 북극하고에 만나게 되면은 바닷물이 차가워지겠죠. 물이 차가워진다는 건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무거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얼음과 만나서 물이 얼게 되면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는 그게 소금 성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의 염도가 또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염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지면 무거워진 물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바닷속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이 물이 계속 가라앉으니까, 계속 가라앉은 물이 이제 밀려서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이 전 세계의 바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이렇게 전 바다를 이렇게 순환을 해서 표층은 다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순환해서 이렇게 남극과 북극으로 다시 가서 가라앉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대순환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란드에서 북극에서 오는 물이 태평양까지 오는 데는 약 200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데 2000년. 그럼 도합 4000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충수라는 물이 생성돼서 다시 돌아가 소멸되기까지, 다시 심충수 탄생하기까지 4000년의 세월이 걸리는 물.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알려진 심충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어디에서 심충수를 취수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가라앉은 과거의 물이 우리가 취수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죠? 여름이 되면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죠. 북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은, 북쪽에 보면 바람이 없어지겠네요. 공기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계속 불어오니까. 남쪽도 마찬가지. 계속 불어오려면 이쪽에 바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바람이 계속 불어오려면 여기 공기가 계속적인 공급되는 시스템이 없으면 이 바람은 불어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층은 위로 높이로 10km, 20km 올라가면 제트 기류라는 새로운 그 바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트 기류에 의해 갖고 계속적인 공기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된 공기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는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도 누군가 계속 공급이 돼야 불어올 거 아니에요. 뒤에서 불어오고 그 뒤에 바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오듯이 똑같은 원리로 된다. 바다에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됩니다. 북쪽의 바람은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이 심층은 무지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가라앉아서 천천히 그래서 이런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수해서 먹는 물은, 심충수는 아주 오래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업화나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가라앉은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오염이 덜 된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충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충수라는 자원을 바닷물에서 바닷물도 있는데 왜 심충수라는 자원을 찾게 됐을까? 이 심충수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아까 했지만 깨끗하다. 그리고 온도가 낮다. 쉽게 말하면 차갑다는 거예요. 이 북극에서부터 가라앉아가지고 오는 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되게 차가워요. 그리고 이 심충수는 심해를 깊은 바닷속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정의가 수심 200m. 그러니까 200m의 정의가 왜 나왔나 그러면 햇빛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단의 깊이가 이거예요. 보통 햇빛은 아무리 해도 100m 이상은 못 내려갑니다. 100m 이상은 조금 내려가면 아주 이상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200m쯤 가면 햇빛의 영향은 전혀 없어지고, 그래서 햇빛도 없다 보니까 생물들이 살아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플랑크톤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번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병에서 되면 압력 자체도 무지 높아지겠죠. 여기는 아주 특수한 물고기들의 일부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오염 물질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다 보니까 이 깨끗함,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깨끗함이 있고 햇빛이 안 들다 보니까 이 낮은 온도 상태로 수천 년 동안 지탱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무지 낮아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심층수는 평균 온도가 2도씨예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가 2도씨예요. 2도라고. 이 표층에 우리가 해수욕 가는 물에 들어가는 온도는 뭐 여름 같은 한 28도까지 올라가요. 25도, 28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심층수의 온도는 겨울이나 봄이나 2도씨로 안정돼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온도, 이 낮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걸 키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역, 다시 말하면 해조류는 추워야지 잘 자라요. 그래서 김이나 이런 거다 겨울에 채취, 봄철에 겨울에 자라서 아주 이른 봄에 채취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온도를 변화하면 1년 내내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도 낮고 깨끗하고 뭐 미네랄도 풍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심층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이용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심층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 되겠죠. 우리가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니까. 그죠? 자, 우리가 소금 하면은 아명도 있고, 그죠? 아명. 뭐 천일염도 있고, 여러 가지 소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명도 맞아. 천일염 우리가 보통 기준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해양 오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덜 오염된 뭐 신안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해양 오염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 심층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심층수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소금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심층수 소금을 만드는데 천일염 방식을 써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염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해양 심층수라는 바닷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천일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심층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심층수를 가지고 장처럼 깨끗하다라는 것 때문에 만드는데 천일염식으로 염전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 보름씩 걸려서 소금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항사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염전 바닥에 흙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오염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정제염 방식, 순수 정제염 방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온 교환방을 설치해서 여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모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자. 그럼 깨끗한 소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한 소금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이 들어간 소금은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자연 방식으로 소트 넣고 끓여 만드는 방식도 소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미네랄을 다 포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의 장점, 깨끗함과 미네랄 많은 걸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무의 상온 순간 결정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결정. 순간적으로 공정 결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 아침에 좀 단정할 때 스프레이로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커다란 공간에다가 이 해양 심층수를 이렇게 뿌려요. 아주 미세한 상태, 나노 입자 수준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날아가겠죠. 이게 대형 선풍기 같은 거 날리면 여기다 뜨거운 바람을 같이 넣으면 이게 아주 미세한 이 물방울들이 날아가는데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건조가 됩니다.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분은 날아가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은 해양 심층수에 있는 좋은 미네랄들은 다 이렇게 바닥에 눈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해양 심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깨끗함과 미네랄 풍부함을 100% 그대로 살린 소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성분과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용기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요리사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소금 역시 똑같은 심층수라는 이 물을 갖고 만들어도 이래 갖고 천연음식이냐 정제음식이냐 자연식이냐 아니면 순간 공정 결정 제어 방식이냐에 따라서 소금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들도 다 달라요. 성분표 배우면 성분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양심층수라는 자원을 갖고 소금을 만들 거냐, 일반 바닷물을 갖고 만들 거냐, 그것도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금을 선택해서 먹을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유죠. 하지만 소금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먹으면 양질의 좋은 소금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심층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층수라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했지만 이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근데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바닷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물하고 지하 500m, 600m 뽑아낸 안반수하고 다르잖아요. 이 안반수를 우리가 일반 물보다가 높게 치는 이유, 수돗물보다 높게 치는 이유는 안반수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고 온도도 일정하고 오염도 없고 이렇게 되면 높게 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심층수라는 자원이 도대체 어떤 자원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층수라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심층해서 만병통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깨끗하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서 숙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숙성에 관한 어떤 효과들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풍부한 미네랄들이 있고, 그 미네랄을 잘 살리는 제품, 깨끗함을 잘 살리는 제품, 숙성이 된 것을 잘 살리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건강에 보다 유익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수라는 것, 소금이라는 것, 조금 더 알고 드시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